아파트가 뭐예요, 도대체? 아파트. 5층 이상. 그죠? 5층 이상. 아파트가 왜 더 쾌적해? 일반 막 이렇게 단독 밀집해 있는 것보다. 넓은 땅에 단지를 구성하는데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된대. 그러니까 동간거리가 되게 넓지. 근데 우리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필지별로 붙어 있잖아. 동간거리랑 상관없어. 일조 곳만 보호하면 돼, 그냥. 다닥다닥 바로 옆 필지에 바로 지으니까. 바로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되는 거야. 이 높이의 2분의 1. 그럼 많이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아파트는. 구조적으로는. 그쵸? 근데 상업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 상업지역은 일조권 보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요, 대지경계선에서 그냥 3m만 떼면 아파트래. 아파트로 허가를 내줘. 그러니까 큰 땅에서 뭐 이상하게 여러분들 화학동 같은데 희한한 동네 아파트 막 보신 적 있죠? 뭐 을지로 같은데. 아파트 단지도 아니면서 나 혼자 지으면서 막 아파트래. 그리고 앞필지랑 2분의 1 띄지도 않아. 왜냐면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의미가 그냥 오피스텔이랑 거의 똑같은 거야, 그냥. 명칭만 아파트 막 엄청 좋아해. 희한해. 왜 샀냐니까 아파트래. 명칭이 아파트. 잘못된 거지. 아파트의 장점은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름을 좋아하는 거잖아. 네? 아파트의 구조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전원성도 좋아해. 전원성 빨리 하면 저구성으로 돼버리거든. 그 이름만 보면 나 엄청 좋아해야지. 그렇게 갑자기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 비슷해요, 막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예. 자, 투자 방법.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라, 항상. 기준 아파트로 되는 과정의 기회비용이다. 아마 예전에 아마 제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야, 제가. 선생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아파트가 비정상적인 가격을 할 때 대치레미안 팰리스 사라 그랬었어. 왜냐면은 아파트가 15억 하는데 15억 16억 가는데 대치레미안 팰리스가 16억 5천이야. 예? 아파트에 추가 부담금 내면 대치레미안 팰리스로 바뀌는 거거든. 그죠? 근데 돈도 대치레미안 팰리스가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덜 들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라면은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정상이라도 레미안 팰리스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라도 아파트가 떨어질 확률이 높았지. 그죠, 선생님? 제가 맨날 그 강의 했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게, 이 가격이면, 음마가 어차피 레미안 팰리스로 가는 추가 부담금이 4억인데, 그러면 대치 레미안 팰리스를 사야지 했는데 안 나달라? 오래되니까 22억 5천이 돼버리는 거야. 아파트는 사실 작년부터 거의 그 자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재건축, 여러분들 명칭만 좋아하는 거야.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칭만 재건축이니까는 수익률을 따지지도 않고 재건축에 막 몰려드는 거야. 기준점이 없는 거지. 아파트의 기준점, 아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을지로에 이상한 뭐 상업지역에 그냥 아파트, 화학동에 아파트라 그러면 막 엄청, 막 방이동에 아파트라 그러면 엄청 좋은지 알아, 막. 뭐, 이름만 아파트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샀다는 거야, 아파트라고.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은행도 돌아가는 거예요. 은행도. 네? 상 보고 나온 사람도 은행에 있어야지. 그쵸?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A부터 Z까지 있어야 회사가 이 모든 게 돌아가는구나 느껴지겠더라고. 그렇게 없는 이게 비어 있어야 그런 것도 팔릴 거 아니야. 이게 꽉 찬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들 망하잖아. 예? 그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텅 빈 사람들 이렇게. 편하게 웃으세요. 막 이렇게 참지 말고 이렇게 웃음을 막 참으면 이게 웃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업이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갖고 혼자 지하철 타고 갔다 또 막 웃어.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없어진다. 막 혼자 막 웃으니까.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아파트 선정돼서 기준 아파트로 되는 과정에 기회비용. 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모든 건 기준이 그래, 그냥.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단지 및 지역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좁아. 다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차이도 나겠지. 뭐,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걔 중에는 뭐 그 아파트 주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그룹군이 그래도 형성은 되잖아요. 비슷한 수준끼리는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주인과 지하방 사는 사람들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거나 아파트 블록이 연속돼야지만이, 그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세대 간의 격차가 덜 할 거 아니에요. 세대 간의 격차, 실력이 비슷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경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경쟁. 실력이 비슷해야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날 때 더 화장 많이 안 해? 친구들? 좀 더 이뻐 보려고, 네? 비슷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정현이랑 테니스 치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칠 것 같아, 안 칠 것 같아? 네? 이기면은 막 나한테 뭐 상금 준대. 내가 열심히 칠까, 안 칠까? 네? 안 치지.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비슷한 애랑 치라 그러면, 어머니랑 치라 그러면, 근데 죽으라고 치지, 그냥 막. 말은만 줘도. 그죠? 비슷하면은 경쟁이 발동을 하는 거죠. 비슷하면. 그죠? 그러면은 소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경쟁이 발생을 해서 학군이 좋아지게 돼 있어. 우리가 중계동이 그런 거지. 소득이 높은 곳은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 지금 우리나라 평균 서울 평균 전세값보다도 못하지. 소형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이고 뭐 3억에서 4억 수준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군은 어때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뭐 강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서 같은 경우도 염창동 같은 데들, 이런 데는 뭐 염동초등학교, 아파트 많이 모여있는 블럭들이 막 연속돼 있는 블럭들, 염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초등학교 중에 20위란 말이에요, 20위. 강서래도.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도 나홀로 아파트 차고 아파트 밀집지형, 이제 동일학군 선호도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걱정들 많이 하셨어. 막 하남이 너무 위례가 너무 네? 강동에 입주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라. 무슨 뜻이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거지. 공급이 많은 곳에 수요자가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을 갖고 있지. 예를 들어,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러 우시장에 갔어요. 우시장 정육점 골목에 갔어. 거기에 정육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정육점을 하고 싶은데, 한 블록 떨어진 데 혼자 차렸어. 장사 돼, 안 돼? 안 돼. 정육점이 몰려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거야. 아파트도 몰려있는 곳에 가는 거지. 어느 아파트를 타겟으로 딱 찍어갖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를 가서 알아보다가 내가 좀 자본이 높으면은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갔다가, 아니면은 금액이 안 맞으면 옆 단지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서 거기서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백화점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옷, 무슨 메이크업, 무슨 색깔을 사겠다 딱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냥 옷 저기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그런 데에서 수요가 창출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동시 분양이라는 것은 동시 입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진통은 무조건 와. 일시적인 진통은. 우리가 잠실 같은 경우도 파크리오, 엘스 이런 것들 동시에 입주할 때 보면은 파크리오 같은 경우 33평 전세 2억 5천부터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24평 전세 1억 5천부터 스타트를 했어. 그 당시. 그게 2009년도 얘기예요. 2009년도, 8, 9년도 얘기. 2008년도. 응?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론 그때는 진통을 겪었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일시적인 게 무서워서 뭘 못하면 되겠어요? 일시적인 게 무서워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항상 너무 짧은 거를 봐서 일시적인 부분에 겁을 내는 거예요. 일시적인 부분에. 잠깐 떨어질 수도 있지. 사자마자 끝까지 오르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야.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그냥. 잠깐 떨어져도 인색하지 말라 그냥. 여유 있게 바라봐라.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이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계약해놓고 중도금 넣을 때 얼마 올랐냐 물어보고 막 잔금할 때 얼마 올랐냐 물어보고 막 맨날 얼마 올랐냐 사놓고 나서는. 계약만 하면 맨날 인터넷 뒤지고 있어. 얼마 올랐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주식이에요? 잘못됐다. 그런 사람 투자하지 마라 그냥.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다. 부동산 그냥 투자해놓고 결론은 우상향을 띌 지역으로 가는 거야 그냥. 부동산 돈 버는 사람들 괜찮은 지역에 끝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닌가? 제가 아는 사람은 도곡동 동부 센트레빌 지금 한 30억 넘어요 다. 네? 거기에 사는 사람 택시기사 무식하게 그냥 도곡동부터 갖고 있었던 그냥 계속. 한번 제발 자기 집에 와달래. 자기 재산 노후 준비 좀 해달라고. 바빠 죽겠는데 하도 오라고 가봤어요. 테레비가 부러운 거 아니야. 테레비가.
그러면서 자기 진짜 열심히 살았고 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살았다. 그걸 보여주려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제발 이걸로 자기 노후 준비를 해라. 그래갖고 저보다 난 것 같다 내가 그랬지.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서울대 나왔어. 섬유공학과. 그래갖고 섬유 포천 쪽에 취직을 한 거야. 집을 의정부에 사놨어. 택시기사 재산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했는데.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좋은 지역에 오래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나아져. 요즘 연봉 얼마 중요해요? 중요해? 회사 장기 근속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못해요. 연봉 얼마냐 안 물어봐요, 요즘에. 부동산이 최고야. 집 있어, 없어야 그냥. 연봉이 뭔데? PIR 지수. PIR 지수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2에 육박을 해요. 12. 버는 것을 하나도 안 쓰고 12년 모아야 돼. 어떻게 모아? 집이 안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집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의미 없다, 그냥. 사실 여러분들도 있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부의 세습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지금 사실. 외곽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은 부동산 지고 있어야지만이 효도도 받아요. 그죠? 부동산은 레버리지 이펙트, 지레트 효과가 있잖아. 그죠?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가성비가 훨씬 좋아. 응? 갭 투자를 해놨어. 1억 주고. 아파트는 6억이야. 얘한테 이 아파트는 네 거다. 이거랑 통장 1억짜리를 보여줘. 이 돈은 네 거다. 누가 효도받을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은 애들도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돈은 언제든지 황금성이 너무나 뛰어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건 엄마가 다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올 때마다 이건 네 거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용돈도 나와. 한 달에 30 이상 나와. 은행 수익률보다 나. 아파트 갭 투자해놓고 일단 은행 수익률보다 낮다니까 이 아파트 네 거다 해놓으면 30만원씩 용돈 줘 안 줘? 6억짜리가 지 건데 얘가 5억 껴있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젊은 분들도 속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다. 자, 재건축 가격 형성. 소득 높은 곳들은 평형 큰 곳, 밀집 지역 이런 데들은요.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가격이 막 되게 많이 상승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주변에 돈이 많잖아. 주변에 돈이 많으니까는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있으면 당장 좋은 데로 막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응?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 근데 소득 수준 낮은 데들은 재건축이 개별적으로 혼자 진행돼봤자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고덕동에 아이파크 혹시 아세요? 2007년도인가 입주했던 거? 예?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다. 그쵸? 고덕 아이파크. 입주했다가 사람들 다 다시 나왔어. 새 아파트인 줄 알고 좋아서 딱 들어갔는데 주공 아파트랑 다 학군이 같아. 지 혼자 재건축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이 입주를 했는데 우리 같은 반 애들이 다 쟤랑 놀면 안 될 것 같은 애들만 있는 거야.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면 안 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기회도 훨씬 더 많고, 응?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도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막 억압받았던 사람이랑 이렇게 좀 달라요. 좀 얘기를 해보면. 횟집을 가도 좀 다르고, 음식점을 가도 달라, 막. 지금 저 얼마 전에 횟집을 갔는데, 이제 강북조에 갔어요. 대화를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안 들리니까 여기서 더 큰 소리를 얘기하고 이게 확대가 계속 막 모든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네 동네 오면 조용해. 대화가 돼. 조용히 서로 피해를 줄까봐 더 조용히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어. 배려심. 거긴 막 그죠? 좀 달라. 애들도 있는 쪽이 훨씬 더 이뻐요. 왜? 남자 돈 많이 벌어. 이쁜 여자랑 결혼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 응? 그럼 애가 어때?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럼 안 되지만. 자, 소형 평형 선호 지역은 교통 중심, 직장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교통과 직장이 좋은 곳은 소형 평형 선호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지. 그죠? 뭐 대표적인 데가 서울에서는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들 30평대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지. 중형 평형 학군 편의시설 중심 중형 평형들 강남권들 그죠? 뭐 이런 데들 대형 평형 일조권 조망권 보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지. 대형 평형들 뭐 갤러리아 포레들 그죠? 한남도일 뭐 한남도 분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쵸? 일조권 가격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 제일 좋은 거랑 제일 낮은 층이랑 제일 높은 층이랑 가격이 30억이 넘게 차이나요. 같은 평형에서 30억이 넘게 차이나. 30억 아직 여러분들 아직 조망권도 못 벌었어 돈이. 무형의 자산이 30억이라니까. 뭐 또 덕소 이런 데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쵸? 우리 동네는 조망권이 좋은데 왜 싸냐 막 덕소. 왜? 조망권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치지.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치를 하려고 하겠지. 뭐 에르메스 가방, 뭐 버킨백을 산다든지. 근데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교통이 더 중심이 되는 거겠지. 조망보다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왕 비싼 걸 사면서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걸 살라 그러지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진 않아. 제일 좋은 거를 살려는 성향이 있지 제일 낮은 거를 살려는 성향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EQ900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약되는 것들 보면은 최하위 세단 자체가 거의 다 계약이 안 돼. 그건 다 헌한 발을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좋게 또는 바로 위에 거 정도는 한다라는 거지 항상. 그래서 대형 평형의 1층 같은 이런 거는 완전 꽝이야 그냥. 약간 젠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밑에 거는 안 하고 바로 위에 거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죠? 코스 요리 먹을 때 바로 위에 거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게 원칙이 돼야 돼. 뭐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아니면 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하던 신규 아파트로 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 거냐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만약에 뭐 강남구청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상하 아파트 신규 짓는 것처럼 변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겠냐 예를 들어. 그럼 그 정도 가격이 차이 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개포주공이 렉설처럼 변하는데 만약에 얼마 들겠냐. 사례가 없었을 때는 인근의 아파트로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당을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하지 않겠냐. 뭐 분당이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를 들이면 이 동네가 판교처럼 변하겠느냐. 인근 사례를 봤을 때 없다면.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들을 더해서 투자 가능 금액 내가 사는 매입 금액과 기회비용들을 더해서 인근의 신규 아파트보다 최소한 적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겠지. 미친 듯이 이름 보고 투자하지 말고. 재건축이 화랑이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재건축으로 다 달려가서 투자하는 거 말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투자는 기준점을 항상 갖고 하셔야 돼요. 기준점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장 신규 아파트를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현재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그 아파트로 가는 내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게 합당한 금액이냐를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리모델링이 사업성을 논할 수는 사실은 없다. 수직 증축을 빼면. 왜냐면 전혀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들인 금액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게 있잖아. 내가 돈을 들인 금액은 그 금액 자체는 고스란히 내 자산의 가치에만 플러스가 된 거죠. 추가적으로 매각을 한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인테리어를 했으면 내 집의 인테리어비만 고스란히 내 자산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의미도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추가적인 매각 금액이 없는데 그러면 내 돈 들여서 그냥 전체를 대수선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리모델링 가격이 막 오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인근 지역 신규 공급 물량이 없을 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류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가격 상승을 안 하는 게 맞지. 경제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1 플러스 1은 2인데 왜 3에 파냐 이거야. 왜 가격은 1 플러스 1은 3으로 왜 가격이 형성이 되냐라는 거지. 잘못된 금액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비이성적인 거야 아니냐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근데 세상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여. 모든 거는 합리적이고 모든 거는
전체가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성 가격이 아니라 인구의 욕구가 가격을 상승시킨 거다. 이 욕구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어디다 쓰면 돼? 다이아몬드 어디다 써요? 어디다? 왜 이게 그 금액이 나가야 돼? 왜 그림이 몇십억이 돼야 돼? 경제학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행동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가격을 형성하는 것들은. 근데 남자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여자들이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게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자는 하고 싶은데 남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감성으로 접근을 하니까. 욕망이라든지 뭐 깨끗한 것들, 나의 뭐 생활들, 이런 것들, 뭐 만나는 사람들, 커뮤니티.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경제화를 풀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 소유욕, 과시욕, 불안함, 기대감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이 지금 모자라니까 주택이 새 집에 살고 싶으니까 새 집은 오르는 거야. 내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새로 짓는 재건축이 막 오르는 거야. 그냥 내 집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욕구 아니에요? 그냥 욕망이잖아. 내가 무한정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거야. 단순해요 그냥. 그런 욕망들과 돈의 흐름만 알면 되는 거야. 돈의 흐름. 여러분들이 너무 개발하다 보니까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언제 맨날 개발로 돈 벌었나? 개발 안 돼도 돈 많이 올라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돈의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어디를 막으면 어디가 올라가고 만약 지방이 엄청나게 화랑이야 그럼 서울 투자 안 해도 돼. 세상에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올라 막 대구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막 대전이 막 올라가고 있어. 막 그냥 막 둔산동도 막 나중에 재건축을 한대 예를 들어. 그럼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당분간은 서울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좋아진다며. 그럼 돈의 일부가 빠져나갔겠지. 근데 지방이 다 안 좋대. 돈의 양은 정해져 있어. 그럼 서울로 투자를 하는 거겠지.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가 역전이 돼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 그럼 투자를 안 해도 돼.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건 불황이라 그래요.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는 계속 물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냥 무조건. 재건축을 막으면 재개발이 튀어. 재건축을 맞으면 상업용지가 튀고 토지가 막 튀어. 상업 건물이 막 튀어. 돈은 그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파트를 막으면 막 빌라 같은데 오늘 뭐 뉴스도 나오면 항상 돈은 그렇게 돼. 근데 돈이 빠져나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제 만약에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졌으면 이거는 대세일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큰일 났다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도 금리 그렇게 많이 못 올립니다. 미국 민용 크레딧 사회예요 그냥. 미국은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다 빚쟁이야. 금리 올리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90%가 넘어 막. 금리 올리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막 망하기 시작. 걔네들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 따라 못 올라가요 사실. 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똑같아. 빠져나가도 문제고 올려서 여기가 내수가 죽는 것도 다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못 띄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막 그냥 엄청 민감하잖아. 막 증시가 막 어제 막 돈이 막 빠져 금리 하니까 막 또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뭐 나는 막 몇십억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까져야 5천 씨. 네? 막 엄청 투자할 사람처럼 막 그냥 몇백억 있는데 막 5%만 떨어져도 막 50억씩 까지는 사람처럼 행동들을 해. 그죠? 자, 투자 마인드. 너무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뭐 저번 세미나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어디냐? 녹번동이에요. 분양가 3억 4천, 프리미엄 2억 2천.
괜찮지? 괜찮지? 누가 들어가 살으래, 녹번동에? 뭐, 지금은 제가 떠났지만은, 모 방송국에서 뭐, 하여튼 뭐, 도심 아니면 다 떠나래, 맨날. 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맨날 도심 아니면 다, 서울 외곽지역 다 팔으래, 맨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다 올라. 누가 뭐, 거기가 살으래? 수익률 보라든가, 수익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자, 녹번동, 괜찮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자, 롯데캐슬, 어디냐면, 금천구. 3억 9천 분양가인데 프리미엄 1억 5천 괜찮은 것 같아, 수익률. 됐지, 뭐, 이 정도면. 지역 너무 막 강남으로만 집중할 필요 없다. 돈도 없으면서 맨날 강남 오르니까 막, 강남이 너무 오르니까 되게 시무룩해. 원래 못 샀잖아. 왜 시무룩해? 압구정도 원래 살 수 있었어요? 못 샀잖아. 근데 왜 시무룩해? 남의 세상이야. 그냥 오르라 그래. 나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나도 뭔가 스타트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뭐 강남 재건축이 막 6억 올랐다 그러니까 뭐 와 막 지금 뭐 다 까먹은 것처럼 막. 원래 못 샀거든 20년 전부터. 원래 20년 전부터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산다 그랬으면 확 쫄렸거든 원래. 원래 쫄렸잖아요. 근데 뭐 압구정동만 오르니까 막 세상에 살 게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막. 얼마 있냐 그러면 또 5천 있다 그러고 자, 아파트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들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사실은 높아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구분 없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내가 저번 주에 말했는데 계속 지금 반사이익 나오고 있어. 네? 왜냐면은 세상에 집 지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서울에. 자,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기존 아파트라도 투자해라. 재건축 못 들어가면 재건축 살 돈 없으니까 재건축 갭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자,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현재 이용의 가치는 굉장히 낮지? 미래의 가치가 높으니까 금액은 되게 높은데 현재의 이용의 가치가 낮으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낮아. 그럼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 내 돈 없으면 맨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비슷한 데 들어가라는 거야. 비슷한 데 그냥. 자, 그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2015년도 반포 미도 2차 아파트야. 여기 고터 뒤편 쳐주지도 않아, 반포에. 원래 안 쳐줘. 근데 2015년 7억 4,700인데 2017년도에 11억 8천이야. 더해 지금 14억이에요. 14억 15억이야. 2배 올랐어 그냥. 상관없어 재건축이랑. 자, 반포 잠원 현대 아파트 잠원 현대 좀 처음 들어보시지 또.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 보자라는 거야. 자, 잠원동 현대 아파트예요. 현대 아파트 93년도 재건축이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잠원동에 있어 그냥. 잠원 현대 못 들어보셨잖아. 그죠? 사는 사람 아니면 잘 몰라. 자, 2017년 12억 6천이에요. 84.87. 2015년 7억 6천이야. 무슨 소리냐면 시작하라는 뜻이야. 시작하라는 건 뭐라도 시작을 해라. 재건축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재건축 하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라. 그 인근에서 부동산을 시작을 하라는 뜻이야. 시작을. 맨날 시시코로만 다니지 말고. 나중에 시시코로 다니 판매원 뭐라 그래. 판매원한테 구박 맞아. 구박. 그만 좀 쳐. 무슨 말인지 가세요? 뭐라도 시작을 해라. 직접적인 개발 이익이 초과 이득을 가져준다는 오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재건축 재개발로만 들어가야 돈을 번다라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거야. 왜 시작을 거기서만 하려고 하냐. 주변 다 오른다 그냥.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초과 이득 환수도 큰 의미는 사실상 없어. 8억이 나오겠어요? 주변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자본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자본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라. 제발 좀. 3천이든 5천이든 상관없다 그냥. 토론 같은 거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 질문 받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 네? 있잖아요. 하모님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내죠. 있는 사람 목소리는 그렇게 잘 안. 토론 같은 거 하느냐. 토론 같은 거 이러면 굉장히 교양 있게. 이제 돈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없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목을 풀고 이렇게 부드럽게.
아, 이제 좀 웃으시네, 남자분. 계속 인상 쓰고 있다, 그냥. 두 분이서 팔짱 끼고 딱, 두 분 딱 팔짱 딱 끼고 있으면. 더 웃긴 거 보여줄게요. 뭐예요? 개포대학 주공학과를 5년 동안 다니고 있어. 아직도 못 사고,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5년 동안 지켜본 거야. 개포대학 주공학과를. 살 수 있어, 없어요? 어머니 몇 년째 지켜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강남 재건축 맨날 보다 못 샀구만. 딱 보니까 딱 그러네. 우리 딱 보면 알아, 그냥. 거의 뭐 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보면. 제가 18년 동안 하루에 10명씩 상담을 했는데 몇 명을 했겠어? 거의 반점쟁이 다 됐지. 단독 다가오 다세 투자가 대세 지역들. 그러니까 꼭 아파트만 대세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징도 있다, 그냥. 방배동 하면은 고급 빌라들. 방배동 하면 고급 빌라들. 용산 한남뉴타운, 용산 집장촌 개발 다 재건축, 빌라, 아파트 하나도 없다, 그냥. 그래서, 자, 조금 쉬었다가 용산 지역들 한번, 이제 아파트랑 쭉 얘기 들었고, 뭐라도 시작을 하라, 그냥. 오른다, 그냥. 시작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없으면서 너무 있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잡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까 잠원 현대나 반포 미도 같은 경우는 3억만 있어도 했었어. 3억만 있어도. 네? 7억짜리 아파트 4억, 전세 4억 안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2, 3억만 있으면 했단 말이야. 얼마야, 지금. 2억, 3억 들어서 6억, 8억이 올랐어요. 스타트를 하라는 거야, 스타트. 뭐든지 간에. 맨날 잠원한신 살 돈 없다 그러지 말고 반포주공 살 돈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저만 그냥 5분 정도 쉴게요. 쉬면서 아까 뭐라고요?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부드럽게 말씀해.